수능 영어 1등급을 향해 함께 달리겠습니다. 전자 여러분의 1등급 페이스메이커 조명훈이고요. 자, 영어독 자의 스토리, 영어 독해 완성 수업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우리가 모든 유형 그리고 모든 문제를 지금 다룰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유형들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그 주요 유형들에 있는 문제들은 최대한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할게요. 네, 그래서 전반부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풀만하다고 여기는 주제 제목 같은 상대적으로 조금 난도가 낮은 문제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제 유형을 좀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주제 유형 문제들 다 풀고 나서는 제목 유형 문제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대입학이라고 부르는 유형이죠.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물론 뭐 함축의미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입학 안에서도 난도가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어 주장이나 요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문 자체는 뭐 크게 뭐 쉽거나 그런 건 아닐지라도 적어도 선지가 한글 선지이기 때문에 지문 내용만 잘 파악을 하면 사실 답을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주장 요지 같은 경우엔 같은 대입학 유형이지만 정답률이 보통 80% 이상이 다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주제 제목 같은 경우에는요. 선지 자체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는 선지를 또 영어로 돼 있는 선지를 패러프레이즈가 좀 정확히 돼 있는 걸 또 골라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답률이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한 정답률이 한 40%대, 50%대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입학에서도 주장 요지는 우리가 따로 수업 때 다루진 않을 거고요. 주제 제목 유형들 위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빈칸 추론과 함께 함축의미 추론은 나중에 좀 같이 보도록 하고요. 아시겠죠? 자, 요 대입학 유형을 풀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대의라는 게 결국엔 뭐죠? 결국 필자가 전달하려는 하나의 메시지. 그죠? 그 지문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파악하라 라는 걸 이제 묻는 것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독해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독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 내가 지문을 한번 딱 읽었을 때 지문에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것이구나 하는 거를 내가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게 독해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그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으려면 결국 지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개념이 패러프레이즈라는 개념이에요. 즉, 이 패러프레이즈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패라라는 게 결국엔 similar랑 같은 뜻이거든요. 유사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자, phrase가 결국엔 words입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지문이 비슷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겉으로 그냥 봤을 때는 지문이 A, B, C, D 관련 없는 문장들이 나열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즉 독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일수록 지문을 이렇게 읽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근데 대개의 지문은 이렇게 전개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뭔지 알겠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필자가 전달하려는 하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때로는 좀 일반화된 방식으로 설명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일반화된 방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추상적이겠죠. 그러니까 필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을 좀 납득시키고자 하는 필요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그걸 구체화를 시켜주고요. 마지막으로 그걸 다시 한번 일반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보통은 글은 이런 식으로 많이 전개가 됩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어떻게 문장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긴 하지만 이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하네. 그 동일한 메시지를 잡아내는 게 결국엔 대의를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제 제목을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잘 해낼 수 있으면 거기서 이제 파생이 된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뭐 함축음이라든지 빈칸 추론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충분히 잘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인 것이긴 하지만 가장 필수적인 그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제 제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요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패러프레이즈 포인트를 잡아 나간다. 그죠? 반복이 되는 메시지를 잡아 나간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글을 읽어 나갈 때 제가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노란색은 좀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는 것들은 그게 뭐 어떤 문맥을 말해주는 것들,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의 어떤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뭐 특별히 빨간색으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그 글의 주제나 소재에 가까운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F1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문장 보시면 In the movie Groundhog Day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다시 In the movie Groundhog Day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지금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글은 일반화된 내용에서 구체화된 내용으로 보통은 그렇게 많이 전개가 되는데 얘는 영화라는 아주 구체화된 예시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은 구체화된 내용에서 그걸 일반화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roundhog Day라는 영화가 있는데 웨더맨은 뭐 기상예보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상예보관인데 played by Bill Murray죠. Bill Murray라는 배우가 연기를 한 기상예보관이 is forced죠. 자, be forced to do라고 하게 되면 force 목적어 to do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누구한테 뭔가를 하도록 강제하다라는 뜻인데 be forced to do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어쩔 수 없이 relive a single day over and over again이죠. 똑같은 날을 반복해서 살게 돼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치? 자, 그래서 confronted with this seemingly endless loop죠. 자, 뭐에 마주해서 이렇게 겉보기에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루프, 그쵸? 루프에 마주해서 he eventually입니다. he가 가리키는 건 이 웨더맨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는 결국 rebel이라고 하게 되면 뭐뭐에 맞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쉬운 단어로 바꾸면 뭐 resist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에 맞서다. 자, against living through the same day, the same way twice죠. 그래서 사는데 똑같은 날을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씩 사는 것에 맞서 싸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he learns French고요. 그래서 같은 날이 반복되는 가운데 불어를 배우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becomes a great pianist죠. 그죠? 그 과정에서 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도 하고 befriends his neighbors, 이웃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and helps the poor,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Why do we cheer him on이죠. 왜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응원을 하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Because 왜냐면요. We don't want perfect predictability even if what's on repeat is appealing 이라고 보시면 돼 있죠. 결국엔 이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를 싫어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We don't want perfect predictability죠.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설사 even if what's on repeat죠. 반복되는 것이. 자, 설사 what's on repeat죠. 반복되는 것이 is appealing. 우리한테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복을 싫어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surprise engages us죠. 자, 뭐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그렇죠? surprise가 우리를 engage 한다는 건 참여시킨다라는 것이고, 즉 여기서 참여시킨다는 건 우리의 흥미를 자극한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perfect predictability가 A라면 surprise가 B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predictability를 싫어하는 반면에 어떻게 surprise는 어떻게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요게 뒤에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자, it allows us라고 돼 있고 it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surprise를 가리킨다.
맞아요. surprise,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그렇죠. 이걸 가능하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surprise 덕분에 우린 escape autopilot, autopilot이라는 게 결국 반복해서 어떤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걸 뜻하는 거지. 우리가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벗어나게 해준다. 그렇죠? 자, it keeps us죠. 자, 이 surprise 덕분에 keeps us awake to our experience. 우리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깨어있게 한다라는 거죠. 다 뭐야? surprise의 장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이 그러니까 surprise engages us를 구체화시켜 준 게 그 뒤에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in fact 실제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in fact 같은 접속 부사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자, in fact가 나왔다는 건 대체로는 순접으로 보시면 돼요. 순접이라는 건 뭐야? 앞뒤에 있는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라고 해석을 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물론 in fact는 역접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역접으로 쓸 때는 앞에 but을 달고 나옵니다. but을 달고 나오지 않았을 때는 되게 순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The neurotransmitter systems involved in reward are tied to the level of surprise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neurotransmit 뭡니까? 뉴로트랜스미터라고 지금 돼 있는 이게 지금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나오고 있죠. 자,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이래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와 지금 관련이 있냐면 involved in reward죠. 보상과 관련이 돼 있는 우리 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tied to the level of surprise죠. 뭐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surprise와 밀접한 연관이 있더라. surprise. 그쵸?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필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죠. 이게. 그쵸? Rewards delivered at regular predictable times yields a lot less activity in the brain than the same rewards delivered at random unpredictable times 라고 지금 돼 있죠. 그쵸? 자, 지금 여기서 일단 눈여겨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뭐였냐면 콜론이었어요. 콜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앞에서 했던 말을 구체화시켜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뇌 속에 이 보상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 결국엔 서프라이즈 여부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똑같은 보상일지라도 regular predictable times죠. 맞니? 그치? 그래서 아주 주기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보상이야. 맞아. 그럼 이건 뭐예요? A죠. 그쵸? A가 아까 뭐였습니까? predictability였잖아요. 자, 그 보상은요. yield는 쉬운 단어로 바꾼 produce예요. 만들어낸다. 물론 뭐뭐에 굴복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죠. yield가. 자, a lot less activity죠. 뇌에서 뇌의 활동이 훨씬 더 적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The same rewards, 똑같은 보상이지만 delivered at random unpredictable times라고 돼 있지. 그렇지? 무작위로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상이 제공이 될 때 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즉 이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less를 쓰고 있으니까 아래 게 더 좋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주제를 요약해 줘요. 뭐라고? surprise gratifies라고 돼 있죠. 자, surprise가 결국엔 피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예측 불가능성. 그쵸?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게 gratify라는 건 뭐야? 누구한테 만족감을 주다. 그죠? 만족감을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글의 주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앞에서 나왔던 predictability 나빠요? surprise 좋아요. 라는 그죠?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나왔던 그 주제를 선지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선지부터 보시면 considerations죠. 고려사항이죠. In learning foreign language죠. 외국어를 학습할 때 고려사항들 전혀 아니죠. 그렇죠? 특히 이렇게 앞에서 그 뭡니까? 빌 머레이가 그 그라운드호그 데이의 주인공인 빌 머레이가 불어를 배웠어요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예시에서 지금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답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만든 선지일수록 답에서 멀 가능성이 오히려 큽니다. 자, people's inclination. 자, 요 표현은 없었는데 inclination이란 건 뭐야? 뭐뭐에 기운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운다는 건 그걸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쵸? 자, 뭘 선호한다는 거야? unpredictability. 그쵸? 표현이 지금 바뀐 거 아시겠어요? 뭘로 지금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계속해서 뭘로 나왔어? 얘가 surprise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surprise를 뭘로 지금 바꿔준 거예요? unpredictability로 바꿔준 거죠. 그쵸? 자, inclination이라고 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기 때문에 뭐 tendency라고 볼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preference, 선호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번, hidden device죠. 숨겨진 장치래요. 그렇죠? 뭘 하는 장치야? To make a movie plot unexpected지. 그래서 영화의 plot이라고 하면 뭐 스토리라고 보면 되겠죠. 영화의 스토리를 예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숨겨진 장치들. 자, 이런 내용 전혀 없었고요. 자, 퍼저리브 이펙트고요. 자, effect of x on y. 얘 정말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effect가 아니라 impact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influence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x가 y에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루틴이 인간 뇌 기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고, 자, 얘는 어떻습니까? 루틴이라는 건 사실상 뭐에 더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루틴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뭐랑 사실 똑같은 거죠? predictability죠. 그죠? 즉 얘는 뭐야? 아까 unpredictability가 B를 나타낸 거라면 루틴은 A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A가 인간 뇌의 기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니까 얘는 오히려 어떤 선지예요? 반대 선지라고 봐야죠. 그죠? 필자는 뭐야? A가 아니라 B가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danger of predicting the future based on the present라고 돼 있고, 자, 예측하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미래를 현재의 바탕을 두고 예측하는 것의 위험성, 이런 내용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되는 게 몇 번?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F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일단 역시나 반복되는 메시지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creativity is a step further on from imagination 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는 중심 소재가 두 가지가 일단 나오고 있어요. 아마 요 문장만 봐서는 알기 어려웠을 텐데, 자, 여기서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고 있죠. creativity와 imagination입니다. 창의성과 상상력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것은 a step further죠. 한 걸음 더 나간 거래요. 자, 뭐로부터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imagination, 상상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creativity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이 뒤에서 구체화가 될 거예요. 자, imagination can be an entirely private process, internal consciousness라고 돼 있죠. 일단 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냐면 imagination, 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상상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프라이빗한 과정이래요. 프라이빗하다는 건 뭐야? 어떤 사적인, 내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도 사실상 거의 같은 의미로 internal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의식의 프라이빗한 과정이다 라는 거죠. 그게 imagination의 특징이에요. 상상이라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서 혼자 하는 거라는 거야. 그치? 자, you might be lying motionless on your bed in a fever of imagination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해줘요. 너는 어쩌면 누워 있을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워 있을 수 있어. 어디에? on your bed죠. 침대 위에. 맞아? In a fever of imagination. 뭘 하면서?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fever라는 게 열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에 푹 빠져서 누워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No one would ever know죠. 아무도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 맞아? 이게 뭐의 지금 속성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imagination의 속성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즉 뭐야? 인터널한 것이고 프라이빗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 private imaginings may have no outcomes in the world at all 이라고 돼 있죠. 그쵸?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자, 상상인데요. 자, 상상이 갖고 있는 속성은 뭐라고? private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no outcomes in the world at all 이죠. 그쵸? 세계에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요. 외부에 아무도 모르고, 그쵸? 어떤 물질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creativity does죠. 자, 드디어 뭐가 나온 거예요? creativity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imagination을 A라고 하고 creativity를 B라고 한다면 imagination의 속성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건 뭐예요? private하고 internal한 것이다. 그렇죠? 반면에 지금 뭐야? creativity의 속성은 뭐야? does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does는 뭐야? 앞에 있는 지금 동사를 지금 받아준 대동사죠. 그렇죠? creativity는 has outcomes in the world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외부 세계에 뭔가 결과물이 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그렇지? 그리고 그게 뭐랑 다른 점이야? imagination과 다른 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가 나와요? being creative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창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뭘 포함하는 거야? doing something이죠. 뭔가를 하는 걸 포함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it would be odd야. it은 여기서 가짜 주어라고 볼 수가 있고 to 이하를 진짜 주어로 볼 수 있겠다. 이건 좀 이상하대요. to describe as creative라고 돼 있고 describe something, 그러니까 A as B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s creative는 목적 보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법적으로 봤을 땐 someone을 목적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목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목적 보호를 먼저 써준 거야. 그치? 그래서 who never did anything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창의적으로 부르는 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다시 말해서 A, 즉 뭐야? 상상은, imagination은 private해, internal해. 그쵸? 반면에 B, 뭡니까? 창의성은 결과물이 있다는 거죠. 아웃컴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하는 것이다. do something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행위가 그 안에 포함이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to call somebody creative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창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암시한대요. 뭐를 암시해? They are actively producing something이죠. 그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do something, produce something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In a deliberate way죠. 그렇죠? 아주 의도적으로. 자, people are not creative in the abstract죠. 그렇지? 사람들은요. 뭡니까? 그러니까 추상적인 의미에서 creative하지 않다. 이 말인즉슨 they are creative in something이라고 돼 있죠. 즉 뭔가에 있어서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거에서 창의적인 게 아니라 창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뭔가에 의해서 추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omething과 abstract가 지금 대비가 되는 거죠. something은 concrete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뒤에 예시가 지금 나오는 것이지 수학에서 창의적이거나 공학에서 창의적이거나 혹은 글쓰기에서 음악에서 사업에서 뭐 뭐든지 어떤 일에서 창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케이. 자, creativity involves putting your imagination to work 이죠. 그렇죠?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너의 상상력을 어디로 to work이죠. 그렇죠? 실제 일로 그걸 바꿔주는 게 바로 뭐다? creativity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in a sense. 자, 어떤 점에서 보자면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in a sense는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의미랑 거의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creativity is applied imagination. 그래서 요약을 해주네요. 그죠? 창의성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야? 응용된 imagination, 상상력이다. 상상을 현실에 적용을 한 게 곧 창의성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창의성이 imagination, 상상력과 어떻게 다른가? 이게 이 글의 주제였잖아. 자, the various meanings of imagination 이라고 돼 있고 상상력의 다양한 의미들 당연히 아니고요. 그쵸? 자, creativity as, 자, as라고 하게 되면 뭐뭐로서니까 equal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창의성이라는 건 곧 뭐다? 상상력의 실현이다. 그죠? 2번이 답입니다. 뭔지 알겠죠? 바로 앞에 있는 문장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 자, factors which make imaginative people attractive라고 돼 있고 어떤 요인들인데 요인들이 뭡니까? imaginative라는 게 결국엔 창의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creative랑 같은 뜻입니다. imaginative는.
크리에이티브한 거야. 창의적인 사람들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들 당연히 아니고요. The necessity of art education이죠. 뭐의 필요성이야? 예술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그렇죠? 뭐 하는 데 있어서 enhance creativity죠. 어떤 창의성을 enhance,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아니고요. 자, effects of x on y.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이건 굉장히 단골 선지 형식이에요. 그래서 창의적인 태도가 어떤 학술적인 성과에 미친 영향 전혀 나온 바 없는 내용.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몇 번?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고요. 자, F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보죠. Native Americans often sang and danced in preparation for launching an attac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원주민들은요. 종종 뭘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노래를 하거나 춤을 췄대요. 그렇죠? 뭘 준비하면서 launching an attack입니다. 그렇죠? 공격을 준비를 하면서 춤추고 노래했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The emotional and neurochemical excitement that resulted from this preparatory singing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노래죠. 노래 이렇게 어떤 싸움을 준비하면서 부르는 노래나 춤으로 해서 비롯한 그렇죠? 어떤 감정적인 그리고 어떤 신경화학적인 이 뭡니까? excitement, 어떤 흥분 상태가 gave them stamina죠. 그들에게 힘을 줬대요. 자, 뭐 할 수 있는 힘? To carry out their attack이죠. 맞아? 그들이 뭐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줬다?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거 아시겠죠? 자, what may have begun as an unconscious, uncontrolled act, rushing their victims with singing and beating drums in a French 라고 돼 있죠. 그렇죠? 아마도 어쩌면 그러니까 may have pp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뭘로 시작을 한 겁니까? unconscious, 무의식 중에. 그렇죠? uncontrolled, 통제되지 않은 채로 하는 행동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른대요. rushing이죠. 어떻게 달려들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의 상대를 상대로 달려들고 공격하는데 singing and beating drums in a frenzy죠. 그렇죠? frenzy가 여기서 어떤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죠? 격분이라고 지금 쓰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격분한 상태로 노래하고 드럼을 치면서 맞죠? singing and beating drums죠. singing and dancing, 뭐 singing and beating drums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행위가요. 격분한 상태로 하는 게 could have become a strategy죠. 일종의 뭐가 됐다? 전략이 됐다. 그렇죠? 자, 어떤 전략이야? As a victor, so firsthand the effect their actions had on those they were attacking 이라고 돼 있죠. victor라고 하게 되면 승리자죠. 자, 승리를 한 사람들이 firsthand라고 하게 되면 직접 본 겁니다. 그 효과를 직접 본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가리키는 건 singing and beating drums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어디에 누구한테 미친 역할? 어떤 효과야? 그들이 공격하고 있었던 대상에게 미친 효과를 보면서, 그렇죠?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전략으로 굳어지게 됐다. 아, 이게 어떤 공격을 할 때, 전투 전에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아, 이런 장점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하나의 전략처럼 굳어지게 됐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although war dances risk warning an enemy of an upcoming attack, the arousal and synchronizing benefits for the attackers may compensate for the loss of surprise라고 돼 있죠. 비록 모모이긴 하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올도가 나오게 되면요. 양보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양보절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필자가 강조하는 건 양보절이 아니고요. 양보절은 말 그대로 양보하는 거라고 상대방이 갖고 있을 법한 생각에 대해서 미리 동의를 해주는 거죠. 아, 네가 이런 생각하는 거 알고 있고 나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해. 그치? 자,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요거죠. 그쵸? 그래서 what dances지. 즉, 뭡니까? 이렇게 전쟁통에 춤을 추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리스크라는 거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거기에 이런 위험이 있긴 하지만 어떤 위험이에요? warning 한다는 거는 경고를 해준다는 거야. 그치? remind랑 비슷하게 보면 돼.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먼저 이렇게 나오고 사람이 간접 목적어로 나오고 of 직접 목적어. 그쵸? remind도 이렇게 쓰죠? 간접 목적어, of 직접 목적어 형식으로 쓴단 말이야. 적에게 다가오는 공격에 대해서 미리 알려줘.
그치? 그럼 사실은 기습을 했을 때 적이 예상하지 못하고 있어 공격을 해야 더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근데 word dance를 쓰게 되면 이제 공격 들어오나 보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런 점에서 안 좋긴 하지만 the arousal and synchronizing benefit이죠. 그쵸? 자, 그러나 이점입니다. 맞아요? for the attacker죠. 공격을 하는 측이 얻게 된 arousal 하는 건 뭔가 어떤 감정이 고양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synchronize라고 하게 되면 어떤 행위 같은 걸 서로 맞춰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얻게 된 이점이 compensate for라고 하게 되면 뭔가를 보상한다라는 거죠. 뭐를? The loss of surprise죠. loss of surprise는 뭐야? 그러니까 깜짝 공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깜짝 공격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들이 충분히 보상을 해준다. 사실상 그 이점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Humans who sang, danced, and marched may have enjoyed a strong advantage on the battlefield as well as intimidated enemies who witnessed such a spectacle. 이죠. 자, 사람들입니다. 뭘 하는 사람들이죠? 계속해서 지금 나오지만 노래하고 춤추고 march, 그죠? 어떤 행진을 하는. 자, 이 사람들은요, may have enjoyed죠. 그치? 자, 뭐를 지금 누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강력한 이점을 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서? On the battlefield. 그쵸? 전장에서 이런 이점을 누렸고요. 자,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쵸? intimidate이라고 하게 되면 위협하는 겁니다. 즉, 뭐야? threaten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threaten이죠. 위협하는 겁니다. 적을 위협해. Who witness such a spectacle이죠. 그런 스펙타클을 어떻게 보고 있는 적들에게 위협을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threaten은 당연히 어떤 의미로 쓰였다고 봐야 돼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봐야죠. 그렇죠? 자, 19th and 20th century Germans feared no one more than the Scots라고 돼 있죠. 일종의 얘는 예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어려운 구문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얘를 해석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시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앞에서 일반화된 내용과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해석을 못했어도 문제를 푸는 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죠. 그쵸? 오케이. 자, 19th and 20th century죠. 19세기와 20세기의 독일인들은요. feared no one more than Scots죠. 스코틀랜드 사람들 이상으로 두려워한 사람이 없었대요. 다시 말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 The bagpipes and drums were disturbing이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연주를 했던 bagpipe이라든지 drum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는 거죠. In their sheer loudness and visual spectacle이죠. sheer라고 하게 되면 아주 pure한 겁니다. 그렇죠? 아주 순수하게 loudness, 엄청 시끄러웠고요. 청각적으로는 그리고 비주얼,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웅장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결국엔 뭡니까? 이 글은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전쟁 전에, 전투 전에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는 것에서 얻었던 어태커들이 얻었던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1번부터 볼까요? Cultural differences in honoring war victims라고 돼 있고, 자, honor한다는 건 뭔가를 기린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고, 전쟁 희생자들을 기리는 데 있어서의 문화적인 차이 전혀 아니고요. 자, benefits of utilizing sound and motion in warfare라고 돼 있고, 이점입니다. 어떤 이점이요? utilizing을 활용하는 거죠. 그죠? 소리와 행동이죠. 전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운드라고 하게 되면 앞에서 나왔던 뭐야? sing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motion은 dance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패러프레이즈가 된 거야. utilize 한다는 건 뭐야?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데서 얻는 이점입니다. 어디에서? in warfare. 전쟁통.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그지? 결국엔 2번이 주제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다. 그죠? 오케이. 자, functions입니다. 음악의 기능이에요. preventing or resolving conflict죠.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음악의 역할 전혀 아니고요. 자, strategies, 전략인데요. 자, 뭐 어떤 전략입니까? Analyzing an enemy's vulnerable point in war. 전쟁 중에 적의 약점을 분석하는 전략들 전혀 아니죠.
자, effect입니다. 효과예요. 뭐가 미친 효과야? religious dance죠. 종교적인 춤은 나온 바가 없었어요. 종교적인 춤이 어디에 미친 효과? 이거 계속 나오고 있네요. effect X on Y예요. 그렇죠? lowering anxiety on the battlefield죠. 전장에서 어떤 불안감을 낮춰주는 어떤 효과들 역시 언급된 바 없는 내용. 그죠? 그래서 답이 되는 게 바로 몇 번? 2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가 보죠. 역시 첫 문장을 보시면 자, in this world, being smart or compete isn't enough라고 돼 있죠. 자, 이 세상에서는요, 뭐가 똑똑하고요, competent라고 하게 되면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자, 요 표현 잘 볼까요? Isn't enough라고 하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얘는 어떤 느낌이니? not only의 느낌이란 말이야. 그치? 똑똑하고 능력 있는 거 맞아. 필요하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but also B가 나와야 돼.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당연히 B겠지. 그치? People sometimes don't recognize talent when they see it죠. 자, 사람들은요, talent. 그러니까 talent라는 게 결국에는 being smart and competent랑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능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보고도 능력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리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보고도 사람들은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Their vision is clouded by the first impression이죠. 그들의 어떤 시야라는 게 cloud가 여기서는 지금 동사로 쓰였습니다. 가리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야가 가려진대요. 뭐의 첫 인상이죠. 우리가 주는 첫 인상에 의해서 그들의 시야가 가려지게 되고, 그렇죠? 대시 가리키는 건 앞문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lose us죠. 우리는 잃게 된대요. The job we want죠.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고, the relationship we want죠.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The way we present ourselves can speak more eloquently of the skills we bring to the table if we actively cultivate that presentation이죠. 그렇죠? 결국엔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능력 자체보다는 바로 뭐야? The way we present ourselves야.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B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present 한다는 건 뭐야? 내놓고 제시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그 방식이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기술들을 말해줍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더 효과적으로. eloquently는 밑에서 뭐라고 지금 나왔습니까? 설득력 있게. 더 설득력 있게 말해준대요. 우리가 테이블 위에 가져다 놓는. 그러니까 뭐 협상 과정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If we actively cultivate that presentation. 만약에 우리가 그 presentation, 그 발표를 cultivate 한다는 건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는 거. develop이랑 같은 의미라고. 그죠? 적극적으로 그걸 개발을 하기만 한다면 그게 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냥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이 얘기입니다. Nobody likes to be crossed off the list before being given the opportunity to show others who they are 라고 돼 있죠. 자, 누구도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자, cross off라고 하게 되면 찍찍 긋는 거야. 그치? 리스트 상에서 크로스 오프를 한다는 거는 뭐야? 리스크 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뜻이죠. 그쵸? 자, 뭐 하기도 전에 이런 기회를 얻기도 전에. 그쵸? being given은 얻는 거지. 뭐 할 수 있는 기회? to show others who they are. 내가 누군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지. 그치? 그런 기회를 얻기도 전에 배제가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Being able to tell your story from the moment you meet other people is a skill that must be actively cultivated. 그치? 뭘 할 수 있어야 돼? Tell your story죠. 그쵸? 너의 이야기를 하는데 from the moment you meet other people이야. 그치? 이게 계속해서 필자가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야. The way we present ourselves 그리고 show others who they are. 그쵸? 이게 또 뭘로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Tell your story from the moment you meet other people. 네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그 순간에 너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 그쵸? 자, 이게 바로 어떤 기술이니? Must be actively cultivated지. 그지? 반드시 적극적으로 배양해야 될, 개발을 해야 될 능력이야 라는 거죠. In order to send the message지.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그쵸? 이때 대신 동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메시지야? You are someone to be considered죠. 그치? 네가 바로 고려가 될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the right person for the position. 그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네가 뭔가 어떤 일자리를 지원한다든지 어떤 대학에 지원한다든지라고 했을 때 자기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for that reason. 자, 그런 이유 때문에 it's important that. 자, 이런 표현 잘 봐야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건 지금부터 뭐가 나온다는 거야? 주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it은 뭐라고 봐야 돼? 가짜 주어로 봐야 되고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대절에선 지금 should가 생략이 된 거야. 그치? 그래서 뭡니까? 요청하다, 요구하다, 주장하다 이런 류의 동사 뒤에 있는 대절엔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 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거랑 같은 겁니다. We all should learn how to say the appropriate things in the right way and to present ourselves in a way that appeals to other people 이란 거죠. 이걸 배워야 돼. 그죠? 뭘 배워야 돼? Say the appropriate things. 적절한 걸 말해요. In the right way죠. 올바른 방식으로 적절한 걸 말해. 발표를 해야 할 때. 그치? 그리고 뭐야? Present ourselves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Appeals to other people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방식으로. 맞죠? 오케이. 이게 뭐랑 지금 똑같은 겁니까? 앞에서 나온 얘랑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tailoring a great first impression이죠. 훌륭한 첫인상을 tailor 한다는 건 결국엔 뭐야? 조정한다는 겁니다. tailor가 재단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adjust랑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어요. 아니면 조금 어렵게 가면 fine tune, 튜닝 한다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지. 잘 조정한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선지로 가볼까요? 자, 첫 번째 difficulty 딱 여기서 일단은 아니죠. 어려움에 대한 글이 아니었잖아. 그치? presenting yourself in public.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네요. 너 자신을 대중 앞에 제시하는 것의 중요성이지. 어려움이 아니라. 그치? 자, 리스크죠. 역시나 아니죠. Risk of judging others based on first impression. 첫인상에 바탕을 두고 타인을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 당연히 아니고요. Factors입니다. 요소인데요. 어떤 요소예요? Keeping이라고 하게 되면 가로막는 거죠. 네가 making great impression. 너가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것을 막는 요인들 당연히 아니죠. 자, strategies, 전략입니다. 어떤 전략이죠? Help improve your presentation skill이지. 너의 presentation skill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자, necessity라고 하게 되면 필요성이죠. 이게 꼭 필요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developing the way you show yourself. 그쵸? 드디어 뭐가 나왔습니까? The way show yourself죠. 너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을 어떻게 한다고? develop 한다고. 앞에서는 뭘로 나왔어요? 이게 cultivate로 나왔지. 그치?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 이란 의미에서 뭐가 답이야? 5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첫 문장 보시면 Education must focus on the trunk of the tree of knowledge, revealing the ways in which the branches, twigs, and leaves all emerge from a common core 라고 돼 있죠. 그쵸? 자, 교육이란 게요. 반드시 이래야만 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 must라는 지금 당위의 조동사를 쓰고 있다는 건 이 안에 필자의 주장이 들어가고 그게 주제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Focus on the trunk죠. 그쵸?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 trunk of the tree래요. trunk가 결국에는 그 나무의 줄기, 몸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무의 몸통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선 지금 비유적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치? 지식의 몸통이죠. 지식의 몸통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쵸? 그렇게 함으로써 reveal 한다는 건 드러낸다는 거죠. 그치? 뭘 드러내는 거야? 이런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 The branch, twigs and leaves지. 어떤 잔가지들. 그치? 잔가지들과 잎들이 모두 생겨난대요. 뭐로부터? A common core. 공통의 핵심으로부터 생겨나는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맞아요? 그리고 그 common core가 결국엔 이걸 가리키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트렁크로부터, 지식이라는 트렁크로부터 이 모든 게 다 생겨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tools for thinking stem from this core, providing a common language with which practitioners in different fields may share their experience of the process of innovation and discover links between their creative activities 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런 tool이라고 하게 되면 사고의 어떤 도구들이죠. 사고의 도구들은 stem from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비롯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this core죠. 앞에서 나온 core. 이 핵심에서 비롯한다. 그렇죠? 그래서 providing a common knowledge죠. 공통의 언어를 제공을 해준대요. 맞아요. 그렇죠? 이 core가 그래서 이 언어를 가지고 practitioner라고 하게 되면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In different fields야. 여러 가지 영역에서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may share their experience of the process of innovation. 혁신의 어떤 과정에 그들의 경험을 공유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뭐야? discover links죠. 어떤 접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their creative activity. 그들의 어떤 창의적인 활동들 사이에 어떤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대요. 사실 좀 너무 복잡하죠. 그죠? 이 뭔가가 좀 너무 좀 추상적이고 다시 한번 좀 보자면 교육이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어떤 지식이라는 몸통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식이라는 몸통으로부터 온갖 브랜치나 트윅이나 리브 같은 게 생겨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몸통으로부터 사고의 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몸통이 일종의 공통의 언어를 제공을 한다. 그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고 창의적인 활동들 사이에 링크, 어떤 접점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런 겁니다. 그죠? 조금 더 볼게요. 자, 다음 문장. 자, when the same terms are employed across a curriculum, students begin to think different subject and classes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용어가 employed라고 하기는 사용이 되는 겁니다. across the curriculum이죠. 여러 커리큘럼에 걸쳐서 동일한 언어가 사용이 됐을 때, 그렇죠? The same term은 앞에서 나온 뭐를 지금 받아주는 걸까요? The same language를 받아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같은 공통의 용어, 그렇죠? 학생들은 뭘 할 수 있게 돼요? 서로 다른 주제와 서로 다른 강의들을 사고할 수 있게 된대요. 그렇죠? If they practice abstracting in writing class, if they work on abstracting in painting or drawing class, and if in all classes they call it abstracting, they begin to understand how to think beyond disciplinary boundaries.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 굉장히 지금 구체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지금 예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앞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뭔가가 잘 안 잡히고 할 때는 이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추상에 대해서 실천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writing 클래스죠. 일단 작문 시간에 추상에 대해서 배우고 They work on abstracting 역시나 추상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drawing class죠. 회화 시간에 추상에 대해서 배우고 And if in all cases they call it abstracting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abstracting이구나 추상이구나 라는 거를 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they begin to understand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How to think beyond disciplinary boundaries죠. 그죠? 요게 핵심이 되는 것 같죠? 사고를 하는데 뭘 넘어서 boundary, 어떤 경계입니다. discipline이라고 하게 되면 학과죠. 어떤 학과목들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 사고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 이 공통의 언어를 통해서. 그치? 자, 이 same term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였던 거야? abstracting이었던 거야. 그쵸? abstracting이라는 예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they see how to transform their thought from one mode of conception and expression to another 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볼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뭘로부터? from one mode of conception이죠. 하나의 개념과 하나의 표현으로부터 to another. 또 다른 개념과 또 다른 표현으로. 즉, 학과를 넘나들면서 어떤 개념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Linking the disciplines. 자, 그래서 이런 학과들을 연결시키는 건요. comes naturally죠.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다. The terms and tools are presented as part of a universal imagination. 그렇죠? 여기도 나오지만 term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용어라든지 도구가 제시가 됩니다. 뭘로써 제시가 돼요? Part of a universal imagination. 어떤 보편적인 상상력의 일부로서 제시가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돼? Linking the discipline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알겠어요? 그쵸? 학과목을 넘어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그쵸? 자, terms라는 용어가 있었고 여기서도 terms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자, 동일한 terms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도 뭐야? 보편적인 어떤 상상력의 일부로서 term이 제시가 됐을 때라는 거죠. 그쵸? 어떤 공통의 용어, 공통의 language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학과를 넘나드는 그죠?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자, difficulties에서 일단은 아니죠. 보통 이런 선지가 되게 많아요. 이런 어떤 어려움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열이 돼 있어야 합니다. ways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열이 돼 있어야 되고요. 어려움들이 나열이 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Finding meaningful links between disciplines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학과들 사이에 의미 있는 어떤 연결점을 찾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아니죠. 자, drawback이라고 하게 되면 결점입니다. 역시나 아닌 것 같죠. 딱 봤을 때 applying a common language to various fields고, 자, 얘도 결국에는 어떤 주제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 자체는. 그쵸? applying이라고 하게 되면 공통의 언어를 적용을 한대요. 어디에? 다양한 영역에. 이것까지 괜찮잖아. 그치? 근데 그거의 결점 아니고, 자, effect 또 나왔네요. 효과입니다. diversifying the curriculum on students' creativity라고 돼 있고, curriculum을 다양화했을 때 학생들의 creativity, 어떤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아니고, 자, necessity of using a common language. 그쵸? 공통의 언어입니다. 그쵸? language는 뭐를 지금 대신해서 나온 거야? terms를 대신해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되겠고, 공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죠. 맞아? 그래서 얻게 되는 효과는 뭐야? integrate the curriculum이죠. curriculum을 다 통합시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interdisciplinary. 그쵸? 그 학과를 넘나드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답이 되는 게 4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usefulness of turning abstract thought into concrete expression. turn A into B입니다. 아까 abstract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만든 선지인데, abstracting은 뭐였어요? 일종의 예시로 지금 나왔던 거죠. 그래서 common language의 예시로서 abstracting이 나왔던 것이고, abstract 자체가 지금 일반화된 어떤 주제문 안에 이 표현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추상적인 사고를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의 유용성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답이 되는 게 몇 번?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문장 보시면 Before the modern scientific era, creativity was attributed to a superhuman force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 과학의 시대 이전에는요. 자, be attributed to 같은 표현은 꽤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둡니다. 자, 원래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원래는 어떤 표현이죠? attribute A to B 형식으로 보통 많이 쓰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A가 결과 라고 보시면 되고 to 뒤에 나오는 B가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의 원인을 B에서 찾다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지금 수동태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건데, 수동태로 바꿔주게 되면 결과 be attributed to 원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잘 헷갈린다라고 하면 be attributed to를 뭐랑 같다고 보면 되냐면 be caused by랑 같다고 보셔도 좋아요. 얘 때문에 발생한다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창의성의 원천을 어디서 봤다는 거야? superhuman force죠. 그쵸? 초인간적인 힘에서 찾았다. 그쵸? 창의성의 원천을. 자, all novel ideas originate with the guts죠. 그쵸? 자, 내가 이런 거 잘 보라고 했잖아. 여기 세미콜론이 나왔어. 세미콜론이 나왔다는 건 뭐야? 앞에서 나온 말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지. 맞아? 자, 모든 novel 아이디어래요. novel은 새로운 아이디어지. 이건 뭐랑 똑같은 거야? creativity랑 똑같은 거야. 그치? 자, 그리고 be attributed to는 지금 뭘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originate with로 바뀌어서 나온 것이고. 맞아? 그리고 the gods는 뭐야? superhuman force를 받아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벌써 2번 지금 반복해서 나왔는데 이게 거의 주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after all. 자, 따지고 보면 자, after all을 썼다는 거는 in fact랑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똑같은 말이 또 반복이 된다는 뜻이야. 실제로 how could a person create something이죠. 어떻게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did not exist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before the divine act of creation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창조라는 divine act라고 하게 되면 divine이 결국엔 holy, 신성한 거거든요. 어떤 신의 행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걸 인간이 어떻게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인 즉슨 신의 행위가 있어야만 뭔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슈퍼 휴먼 포스가 있어야만 창의성은 발휘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인팩트 또 나왔네요. 실제로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반복이 될 거야. 그지? 자, 뭐라고? The Latin meaning of the verb inspire죠. 예시가 나온 거네요. 그래서 inspire라는 동사 있죠. 라틴어의 의미는 to breathe into래요. inspire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라틴어 의미는 breathe into, 숨을 불어 넣어준다는 거죠. 자, reflecting the beliefs죠. 이때 대신 동격이 될 거예요. 이런 믿음을 반영을 한 거래요. Creative inspiration was similar to the moment in creation이죠. 어떤 창의적인 영감 이라는 것은 뭐와 유사하다? 그 순간, 창조의 순간과 유사하다. 그렇죠? When God first breathed life into man이죠. 신이 최초로 인간에게 어떤 생명을 불어 넣어줬던, 그쵸? 그 창조의 순간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결국에 창의성이라는 것과 어떤 초인간적인, 그쵸? 어떤 신적인 힘이 맺고 있는 관계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플레이토, 그쵸? 플라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야. 플라톤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는 누가 나와요? 플로틴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고 있죠. 인용을 하고 있잖아. 그죠? 인용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플라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The poet was possessed by divine inspiration 이라고 되어 있죠. poet은 시인이잖아. 그쵸? 어떤 시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은 be possessed by라고 하게 되면 뭐뭐에 의해 사로잡히다. divine inspiration이죠. 어떤 신성한 영감에 사로잡혀서 시를 쓰는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플라톤이 주장을 한 것이고 플로틴 사람은 뭐라고 글을 썼대요? Art could only be beautiful. 자, 예술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 예술이 이제 창조적인 어떤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If it descend from God죠. 그게 신으로부터 내려왔을 때만 예술은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the artist's job was not to imitate nature, but rather to reveal the sacred and transcendent qualities of nature라고 돼 있죠. 자, 예술가의 일이라는 것은 not A but B야. 그죠? A라기보다는 오히려 B야. 즉 자연을 모방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자연을 모방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 하는 것이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내용이죠. 드러내는 거래요. Sacred and transcendent qualities of nature.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성하고, 그쵸? 어떤 초월적인 특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쵸? 뭔가 인간이 완전히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쵸? 어떤 뭡니까? 신적인 영감, 그쵸? 거기에 바탕을 두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Art could only be a pale imitation of the perfection of the world of ideas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imitation한 건 모방하는 거죠. 그냥 그걸 모방하는 것에 불과해. 세계의 완벽성이죠. 아이디어의 세계의 완벽성, 이미 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완벽한 것을 그냥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다. Greek artists did not blindly imitate what they saw in reality죠. 자, 그리스 예술가들은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나오죠. Not A, but rather B입니다. 어떻게 맹목적으로 그들이 현실에서 보는 걸 그냥 모방하지 않았다. 오히려 they try to represent the pure true forms underlying reality라고 돼 있죠. 자, 뭘 하려고 애쓴 거야? represent, 표현하려고 애쓴 거죠. 그치? 뭐를? 아주 순수하게 진정한 형태죠. underlying reality. 현실을 그냥 모방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기저에 있는, 그쵸? 아주 순수한 형태를 드러내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 순수한 형태라는 건 결국 신이 만들어낸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a sort of compromise between abstraction and accuracy죠. 그래서 일종의 타협이 만들어지게 됐죠. 추상과 accuracy, 어떤 정확성, 구체 사이에서의 타협이 만들어지게 됐다. 자, 오케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바뀌어서 나왔지만 결국에 필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죠. 그죠? 뭡니까? 어떤 과학의 시대 이전에 창의성이라는 건 결국 뭐와 밀접한 연관을 맺었다? 신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1번부터 볼까요? Conflicting views on the role of artist라고 돼 있고 conflicting이라고 하게 되면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서 대립하는 관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자, positive effects of imitation on creativity. 오늘 계속 나오고 있죠? 모방이 창의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전혀 아니죠. 그렇죠? 자, contribution of art입니다. 예술이 기여하는 바죠. 그렇죠? 예술 덕분에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야. sharing religious beliefs라고 돼 있고 예술 덕분에 종교적인 믿음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아니에요. 예술의 원천이 신에게 있다는 게 주제였어요. God고요. 신이었는데, 그렇죠? 신인데 뭐야? creativity,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신이죠. In the pre-modern era죠. 그죠? 근대 이전에 창의성의 원천은 누구였다? 신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 자, 마지막 5번. Collaboration between philosophy and art in ancient times죠. 자, 고대의 철학과 예술 사이의 collaboration, 협업인데 역시 관련 없는 내용. 그렇죠? 그래서 답 되는 게 몇 번?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주제 F6번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총 이 주제 문제가 한 18문제 가량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 3번 정도의 수업에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주제 문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